클린스만이라는 절대 무능력의 감독은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스쿼드라고 불리는 현재의 대표팀을 이끌 자격이 전혀 없다. 오늘 새벽 대한민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아시안컵 16강 경기를 펼쳤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등 최강의 유럽파 선수들로 인해 역사상 최고의 전력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었지만 클린스만이라는 최악의 감독 아래서 좋은 경기를 펼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상대적 약체였던 요르단과는 2대2로 무승부를 거두었고 피파 랭킹 140이라는 최약체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3대3 무승부를 기록하는 졸전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전 마지막 동점골을 허용하며 모두가 충격에 빠진 상황에서도 클린스만 감독은 한나라의 감독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이상한 웃음을 지어 모두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승리하고 싶었지만 클린스만의 어이없는 웃음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조롱도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16강에서 일본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실점한 것이라는 전세계적인 여론도 조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지만 대표팀 감독이라는 클린스만의 어이없는 행동으로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의도적인 무승부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역사상 최악의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16강전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대한민국의 피파 랭킹은 23위, 사우디의 피파 랭킹은 56위로 정확하게 2배나 차이나는 전력. 하지만 대한민국 대표팀은 실력과는 별개로 중동 국가 특유의 침대 축구와 중동 국적 심판들의 편파 판정으로 인해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이 사우디를 상대로 승리한 경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역대 전적 또한 5승 8무 5패로 실력상으로 한 수 아래의 국가치고는 대등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우디의 감독 또한 복병으로 떠올랐었습니다. 잉글랜드의 명문구단 맨시티의 감독을 맡기도 했던 이탈리아의 명감독 로베르트 만치니가 사우디의 감독으로 부임해 있는데요. 대한민국도 유럽 레전드 선수 출신의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해 있지만 클린스만과 만치니의 감독 실력 차이는 너무나도 극명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은 방금 펼쳐진 대한민국과 우리 경기 결과에 따른 전세계 축구팬들의 반응에 대해 글로벌 사커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우디와의 전반전은 지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경기 시작한 지 20분이 지나도록 양팀 모두 이렇다 할 성과를 전혀 내지 못했는데요. 양팀 유효 슈팅 개수 0개를 기록하며 새벽에 펼쳐진 경기에 졸음이 쏟아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이강인, 손흥민, 김민재는 경기를 이끌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요. 역시나 중동 국가답게 심판의 편파 판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강인과 손흥민에게 집중적으로 가해지는 파울에 대해 우즈벡 출신 심판은 편파 판정을 이어나가는데요. 이강인이 경기 초반 레드카드 수준의 백태클을 당했음에도 단순 파울 선언으로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이어서 돌파를 시도하는 이강인의 모습이었지만 고의적으로 저지른 파울의 카드도 꺼내지 않으며 이강인이 당하는 집중 견제를 그냥 대놓고 허용합니다. 자세히 보면 이강인의 발을 대놓고 차버리는데요. 옐로카드 정도는 나오는 게 당연하지만 아시안컵 심판들의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는 이강인의 돌파를 태클로 저지하는데 이번에는 심판이 파울 선언도 하지 않고 경기를 그냥 진행시킵니다. 이쯤 되면 지난 경기들과 마찬가지로 심판들이 우디의 오일머니에 지배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거친 파울들은 손흥민에게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공을 잡고 돌려는 상황에서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전반 32분에는 대놓고 밀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이 넘어오는 상황에서 대놓고 손흥민을 밀어 넘어뜨리는데요. 심판은 이 장면에서 카드는커녕 파울 선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결정적인 실점 찬스를 허용하는데요. 코너킥 상황에서 골대만 3번을 맞추는 결정적인 실점 상황을 허용하며 클린스만 감독 아래서 매우 불안정한 경기력을 선보입니다. 사우디의 슈팅이 운 좋게 골대를 연달아 맞아서 다행이었지 전반전에 실점하고 후반전을 맞이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기력은 후반전에 더욱 안 좋아지는데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사우디에게 실점을 허용합니다. 클린스만은 이날 평소에 대한민국에서 잘 활용하지도 않았던 3백 수비를 들고 나왔는데 역시나 무전술의 감독답게도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은 전술을 들고 나와 사우디에게 허점을 보이고 김민재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실점을 허용하고 말아버립니다. 이렇게 후반 초반부터 실점한 대한민국은 사우디의 두 줄 수비에 끌려다니는데요. 황희찬이 조기 투입되며 경기의 흐름을 뒤집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황희찬과 교체로 투입된 조규성의 호흡이 나오는데 황희찬이 센스있게 공을 찔러주지만 조규성의 스피드로는 공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이어서는 이강인의 크로스가 다시 한번 이어지지만 조규성은 몸싸움 도중에 파울을 저지르며 대한민국의 공격 흐름이 끊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후반전 경기를 몰아붙이는 대한민국이었지만 사우디의 수비는 생각보다 단단했으며 오히려 사우디에게 몇 번의 역습 찬스를 내어주고 맙니다. 사우디 공격수 2인의 역습에 결정적인 슈팅을 내어주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사우디의 역습에 조현우 골키퍼와 공격수가 1대1 상황을 맞이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지만 조현우 골키퍼의 깔끔한 태클로 위기 상황을 모면합니다.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계속 보이는 대한민국의 전술에도 대한민국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는데요. 김민재의 아쉬운 코너킥 헤더가 나오기도 했고 황희찬이 더블 태클 파울을 당하며 대한민국의 투지를 보여줍니다. 이후부터는 대한민국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는데 사우디의 육탄 방어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골키퍼의 세이브가 나오기도 하고 대한민국 선수들의 계속되는 슈팅을 사우디가 온몸으로 막아내며 득점해내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 나오는데 이제는 중동 국가 특유의 침대 축구까지 나옵니다. 이번 아시안컵 내내 최악의 골 결정력을 보여준 조규성은 헤더를 골대에 적중시키며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동점골을 뽑아내고야 맙니다. 연장 시간이 주어진 후반 98분 조규성은 크로스를 이어받아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리며 대한민국의 희망을 연장전으로 끌고 갑니다. 연장전에 몇몇 결정적인 장면이 이어졌지만 결국 득점해내지 못하고 승부차기로 이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한 번 키커로 나와 성공적으로 득점해냈고 이어서 조현우 골키퍼의 빛과 같은 세이브가 터집니다. 사우디 3번 키커의 승부차기를 예술적으로 막아낸 조현우 골키퍼는 4번 키커의 승부차기까지 막아내며 대한민국의 승리를 겨닌 8강으로 대한민국이 극적으로 진출합니다. 이렇게 끝나버린 대한민국과 사우디의 경기 결과였지만 결과와는 상관없이 클린스만은 경질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절대적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역사상 최강의 황금세대, 최강의 스쿼드라고 칭송받는 대한민국 선수들이지만 클린스만이라는 역대 최악의 무능력 감독이 부임해 있는 상황에서 선수들의 이런 뛰어난 능력을 이끌어줄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클린스만은 과거 독일 헤타페 클럽이 4연패를 기록하자 페이스북으로 사임을 발표하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려 논란을 일으킨 이력이 있으며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 시절에도 무전술의 감독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독일 대표팀의 주장이었던 필립 람은 클린스만 감독 시절의 대표팀을 회상하며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 클린스만은 정말 아무런 전술이 없는 감독이었다. 그의 관심사는 방송활동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우리는 클린스만 아래서 체력 훈련을 진행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지시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기 직전 감독 없이 선수들끼리 모여 이번 경기 어떻게 전술을 가져가야 할지 선수들끼리만 토론하고 경기에 출전했다. 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클린스만이 부임하고 대표팀 선수들은 벤투 감독 시절보다 대표팀의 분위기가 좋아졌다라는 인터뷰를 계속했는데요. 특히 조규성 선수는 대표팀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클린스만 감독이 벤투보다 좋다 라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이를 본 많은 축구 팬들은 분위기를 자유롭게 풀어주면서 전술 전략을 가져오는 감독이라면 좋겠지만 클린스만을 보면 그냥 나는 잘 모르겠으니 선수들 너네끼리 알아서 해라. 난 너네들이 하고 싶은 거면 만사 다 오케이다. 라고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이다. 마치 학생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선생님이 있다고 치면 학생들은 공부도 안 하고 성적도 안 나오겠지만 그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었다고 멍청하게 홍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라고 언급해 많은 축구 팬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끝난 사우디와의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과 한국축구협회는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 하며 손흥민의 나이가 30대로 진입한 현 상황에서 역사상 최고의 황금세대라고 일컬어지는 대표팀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의 소식 이만 마치겠으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